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인 그 장마철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제주 남부지방에 지금 많은 비가 온다고 하고요. 이번 이제 주말 토요일부터는 이제 중부지방까지도 이제 온통 그 장마권에 이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지역도 일주일 내내 지금 비가 오는 걸로, 장맛비가 내리는 걸로 이렇게 그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철 그 만차랑 단호박 그 관리 요령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적기에 이렇게 그 제때 심으신 분들은 지금 그 호박밭이 거의 다 이제 덮어갈 무렵이 됐고요. 또 착과도 한참 아주 잘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가 오게 되면은 그 비 오는 날은 벌들이 활동도 안 하겠지만은 이 착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착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마가 긴 해는 그만큼 수량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또 넝쿨은 이 햇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연하면서도 막 그냥 무성하게 뻗어 나가죠. 그러면서 호박이 착과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마 때문에 그 착과가 안 되는 것보다도 요즘에 그 착과가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이 비료를 안 넣고 퇴비만 넣고 그냥 이렇게 느타리 쳐서 심었거나 아니면 그 식물자리에다가 퇴비만 넣고 이렇게 심었거나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토양 검정을 해가지고 내 밭이 내 포장이 각 비료 성분이 각각 얼마가 들어있고 무엇이 얼마가 부족하고 해서 내가 만약에 단호박을 심는다면은 이 포장에는 단호박으로서는 무엇이 얼마가 더 필요하고 한 이런 이 토양 검정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시면은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그게 낙화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막 21-나 17- 이런 질소질이 많은 비료를 이렇게 써가지고서 너무 넝쿨이 무성해서 떨어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비료 같은 걸 하나도 쓰지 않아 갖고 또 영양 불균형이 와서 이 떨어지는 낙화가 되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걸 잘해 주셔야지. 저한테 그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답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영양 성분이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만이 이게 착과도 잘 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착과가 아주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안 되고 있다는 건, 이것은 그 각자의 토양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각자 처방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처방은 토양 검정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장마철에 수분수 관리인데요. 이제 요즘에는 수분수 꽃이 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착과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장마철에는. 그런데 요즘에 수분수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조금만 마으면 수분수가 이제 다 이 만차랑이 뒤덮어 버려 가지고 어디 갔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수분수 관리 잘해주면은 장마 끝나고 나서
장마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멀리 쳐다봐 가지고 수분수무리가 누렇게 보일 정도가 되면은 그 포장은 그때 착화가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분수 관리를 제가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심는 분들은 그 가장자리 쪽에 심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관리를 이렇게 만차랑이 어느 정도 수분수가 좀 이렇게 제대로 뻗고 있는지 안 뻗고 있는지를 봐가지고 만차랑이 뒤덮여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차랑 덩쿨을 좀 조금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해주고 젖혀주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또 장마철에는 이렇게 생수가 터진다고 그러죠. 생수. 물이 이 밭에서 막 나는 밭 있죠. 막 이렇게 밟으면 막 푹푹 빠져 들어가고 물이 나오는 밭이 있어요. 그게 생수 터진다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밭에는 분명히 이게 호박 썩은병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 터진 밭이 이 부위가 있다. 이런 때는 장마 비 올 때라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석회 있잖아요. 생석회를 한 100평당 한 푸대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썩은병 방지에 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금년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썩은병이 어떻게 오는 거 아니? 데친 것처럼 이렇게 눌러보면 푹푹 들어간다고요. 데친 것처럼 돼가지고 그러면서 거기가 곰팡이가 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농촌진흥청에 현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병명이 없답니다. 귤 이렇게 저장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귤 사오면은 썩은 거 물러서 썩는 거 있잖아요. 그 병균하고 똑같답니다. 그런데 그 병균에 대한 병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귤 썩은 병 그거하고 같은 병원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마 방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올해 그런 썩은 병이 온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봄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생석회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여 평이 왔기 때문에 2푸대를 사다가 거기다가 아주 다 뿌리고서 노타리를 쳤어요. 근데 올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저희 논재배 할 때 그게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방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면은 과번무 현상이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이제 비료 욕심을 좀 조금 부린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그동안 가뭄 때에 잘 자라지 않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이렇게 비도 온다고 할 때 막 비료를 좀 막 뿌리고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무엇을 썼느냐, 얼만큼을 썼느냐에 따라서 과번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과번무가 왔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장마철에 막 오기 전이나 비 올 때도 상관없습니다. 황산가리를 시바르당 300평당 한 푸대 정도를 뿌려주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황산가리가 좀 조금 비쌉니다. 20kg 한 푸대에 아마 2,500원인가 얼마 할 거예요. 재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게 좋고, 장마가 끝났다면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사다 놨습니다. 억제마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억제마이신. 이게 차인산 칼슘입니다. 차인산 칼슘. 이 성분이 차인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 웃자람 억제, 그리고 단단한 과실 생산, 그리고 질소 분해, 결구 정진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저 그 이렇게 과채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주 앞으로 좀 상당히 그런 데에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 과채료 이 농사 짓는 분들 위주로 그 이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호박 농사에서도 이것이 상당한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이게 차인산 칼슘입니다. 차인산 칼슘. 그런데 이렇게 이름은 그 억제 마이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2만원이라고 판매 가격이 찍혀 있어요. 뭐 이거나 뭐 다른 거 25,000원짜리 뭐 35,000원 얼마짜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잘 봐서 이렇게 그 사서 쓰시면 좋겠고요. 또한 그 뭐 순자바라든지 그 뭐야 뭡니까 불이오 뭐 이런 거 저 대유에서 나오는 거 이건 가격이 굉장히 싸요. 4,500원이가 얼마밖에 안 해요. 500g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몇 차례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부무 현상은 막아주면 되겠고요. 또한 그 잡초 관리는 장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내박쳐 놔두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 제초제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나서 만약에 화분가 잡초 뭐 발행이라든지 뭐 강아지 풀이라든지 뭐 피 뭐 이런 것이 많은 밭이라면은 그 원사이드 뉴 원사이드라고 이거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그때 막 싹 저 호박 잎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화분가 잡초만 죽는 약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크지 않고 차츰차츰 그게 이제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그 화분가 잡초만 그 방지하는 약은 그렇게 쓸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금 저 다 이 뒤덮은 상황에서 다른 뭐 제초제나 뭐 이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뽑아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면적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뉴 원사이드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뭐 잡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 명아주나 뭐 세비듬 뭐 이런 것들은 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화분가 잡초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전화로 그 저 질문하시는 사항이 많은 게 있어요. 그 호박 받침대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하거든요. 근데 절대 만차랑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일반 단호박은 그 여드름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둘두툴하게 땅에 닿는 부위가 우둘두툴하게 생기는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받침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차랑은 이 바닥에 땅바닥에 흙하고 닿았어도 거기가 그 노랗게 될 뿐 매끈하지 절대적으로 여드름 현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그 땅 단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껍질 까서 보면은 더 거기가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는 절대 해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순을 잡아줘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장마철 접어들면은 막 저 넝쿨이 무성하니까 이제 순을 잡아준다?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억제제나 이런 걸 뿌려주고 황산가리 이런 걸 써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써주는 게 좋지 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저 그 산에 이렇게 저 그 벌목을 하고서 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 부엽토가 굉장히 뭐 쌓여가지고 거기다 그냥 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탭이 기운이 거의 전혀 없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게 애줄로 뻗어나가거든요. 애줄로. 이 곁순이 안 나오고. 곁순이 안 나올 때 애줄로 뻗어나갈 때 순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차후로 거기에다가 뭐 복합비료를 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 저걸 이 퇴비를 다른 퇴비를 넣어서 해준다든지 해서 맞춰줘야지 그냥 순만 잡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쭉쭉 뻗어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애줄로 뻗어나갈 때는 거기에 순을 잡아주더라도 거기에 비료를 주고 해서 그 관리를 해줘야지 그냥 나다가서는 호박 몇 개 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그동안 날씨가 상당히 뜨겁고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온 분들이 가끔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면은 뽑아줘 버리고요. 뽑아서 없애버리는 게 좋고요. 거기에 이렇게 뭐냐면은 이 오갈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렇게 똑같은 폭인데 이 줄은 정상적인데 요 겹순 나온 요 줄에서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바이러스가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줄기만 따 버려도 되겠고요. 다음에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장마철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만차랑 단호박 장마철 관리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올해 어차피 엊그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비료를 좀 적게 주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또 토양에 따라서 이 만차랑 단호박은 진녹색입니다. 잎이 진녹색인데 진녹색이 아니고 연녹색으로 변할 때는 비가 내리기 전이나 그럴 때 NK 비료를 시바르당 300평당 한 7kg 7kg에서 이 누런 현상이 더 심하다면은 10kg까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300평당. 그러나 이 절대적으로 비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일기 이렇게 장마철 만차랑 단호박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